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9.7%대 41.2%.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짝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곧 뒤엎을지도 모를 기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용진 후보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으로 치닫던 전당대회가 자칫 이대용, 이대로 가면 박용진이 등장할지도 모를 분위기인데요. 강훈식 후보의 중도 사퇴로 이 같은 이상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업체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9일 공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49.7%대 박용진 41.2%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는 불과 8.5%포인트 차이였는데요. 다들 너무 놀라셨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 이 조사는 국힘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였습니다. 국힘당 지지층은 박용진 후보를 아주 뜨겁게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 민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이재명 83.1%대 박용진 13.2%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급으로 올려놓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83대 13. 이게 현실인 거죠. 이준석의 빈자리를 메우기에 충분한 국힘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박용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박용진이나 국힘당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진은 또 어제 대표적인 동파리 프로그램인 정치 B세계에도 출연했는데요. 그의 놀라운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 B세계는 동밀 필패의 보증수표로 알려져 있는 그룹인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에서 17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은 4.8%입니다. 자세한 조사 기회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박용진의 실체인 거죠. 지명 소감 한 말씀해.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리고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을 합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일 만에 임명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첫 번째 검찰청장 이원석, 첫 번째 바지청장이자 보복수사 헌터로 최성봉에 나서야 할 그가 18일 검찰청장에 지명된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의혹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로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할 때 영장 청구 계획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를 법원 측에 유출했다는 건데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끝없는 논란으로 주목받은 2016년 법조계를 강타한 정은호 게이트.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넉 달 전부터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의 이름이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서에 오르내렸는데요. 대협이라고 적힌 이 문건에는 이원석 당시 부장검사가 전화로 계좌 추정 영장 청구 계획을 알려줬고 다음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표 10장이 부장판사에게 건네갔다거나 차량을 사줬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도 상세히 전해졌는데요. 검찰 내부의 수사기밀이 법원 수뇌부로 보고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 문건은 2017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에 압수됐는데요.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는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공유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해당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횟수는 40여 차례, 주요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건 35차례에 이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농단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혐의 입증 상황과 당사자 진술, 향후 수사계획 등을 법원 측에 알려줬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 후보자가 당시 재판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수사기밀 유출인데요. 이러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법관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에 관해서 통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자가 검찰청장이 되면 자신과의 친분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수사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줄 게 뻔해 보입니다. 검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또 밀어붙이겠죠. 저는 이두봉 검사장이 차기 검찰청장으로 임명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제가 단언했지만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청장이 2년 임기임을 감안하면 차기도 가능한데요. 반드시 보훈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원석 후보자를 콕 집어 간악한 검사 3인 중 1명으로 지목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부하이자 법무부 장관의 동지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돌고 돌아 윤석열 사단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04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입니다. 이럴 거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1+1 세트로 임명했어도 됐을 것을 국민을 시험하는 것인지 기만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후보는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손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다시 검찰 측근 인사를 단행한 것이자 국민이 요구한 인적 쇄신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총장직을 사상 최장으로 비워두면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최대의 검찰 인사를 해버린 지금 과연 한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불어댔습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명박 씨는 같은 사유인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는데요. 하지만 아프다는 그는 병원에 딱 하루만 있다가 퇴원해 여지껏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가짜 환자였다는 거죠. 진짜 아픈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하고 가짜 환자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는 참 이상한 세상. 이게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입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는 정정 교수의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인검 결과, 의료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 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정 교수는 지난 6월에서 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하면서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일 정정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불어댄 거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검사들은 이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 하는 걸까요? 정정 교수는 2020년 12월 1심 선고 이후 603일간 수감 중입니다.